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조그만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빈스 영상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빈스 영상이라고 치면 맨 첫 번째로 채널 명이 나옵니다.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를 최초로 지지하게 되거나 이랬던 것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지자가 된 이유는 그 촛불 집회 때고,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명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멀리 변방 성남에서 온 이재명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상황 순실을 끼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제 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치 이걸 좀 알기 전에 뭐 공부라기보다도 그냥 취미가 그쪽에 관심이 잘 가가지고, 많이 가가지고,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어떤 사람이 지지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역사상 훌륭한 위인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노사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옛날에 그 국정조사인가 뭐 청문회인가 해가지고 그 성남시장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잖아요. 조원진 그 국회의원 그때 새누리당 으로 있을 때 그분하고 또 그 옆에 강기정 의원인가 완전히 정말 그때 이재명 도지사를 아주 뭐 그냥 그 공격을 막 하시던데 그때 이제 대답이 필성 발언을 보고 참 온당하지 못하다 또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는 무한 책임을 갖는다.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갖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국감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사 책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것이 지금 현재 건축물 기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풍구를 1.5m 이게 올려놓은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올려놓은 이유.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제가 질문한 답변을 하세요. 답변 기회를 주고 답변하셔야지. 네, 그러면 아까 어떻게 질문한 자기마음대로 이야기하세요?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질문을 수없이 하셨는데. 아니, 1.5m 올린 게 뭐냐고 답변하라는데 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유가족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간 좀 꺼주세요. 성남시장이 나와서 실실 웃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 여기 웃는 자리에요 지금? 여기 기회였으면 답변해야지. 어디 질의하는데 웃고 있어요?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그래 제가 웃고 있습니까? 기회를 충분히 저도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웃는 이유가 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뭐가 웃었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답변을 줄 시간을 준다고 분명히 강기현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조금 약간 좀 독특했어요. 그 이재명 도지사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 정도였는데 촛불 집회 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맨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연설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아 이 사람이다 이래 느꼈거든. 그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제 생각을 그대로 이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게 됐죠. 아마 다른 분들도 그 명연설을 보고 아마 전부 다 이렇게 지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반응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네. 빈스님 말씀의 중간에 제가 제 의견도 조금은 말씀을 해드려야겠네. 보통 정치인들의 말에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맞아요. 말로 먹고 맞습니다. 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분의 행적이라든가 행동에 그걸 감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에 넘어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빨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실사구시, 그러니까 실제 행동을 하시는 정치에 그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남 집회를 지금 가신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지지자분들 성향들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 다음 채널 유튜버들 중에, 저 유튜버랬다. 지지자 중에도 이 시청자들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지지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욕도 하고. 근데 저는 뭐 별 관계 안 합니다. 뭐 관심도 안 갖고. 근데 그 지지 성향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에 블랙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올바른 지지를 해야 된다. 근데 지지자 각자들이 아마 스스로는 다 자신이 올바른 지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지지라는 게 블랙님의 어떤 입장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엊그저께 보고 그 국문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극문.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비난하지 않는 게 곧 추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게 이제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무관심일 수도 있는데. 예, 그거 있는데 나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정치인을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음모론이나 이런 게 빠져가지고 자꾸 상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비판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똥파리들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지지자분들이. 근데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설명을 했고 요즘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양비론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못하다. 문재인은 박근혜보다 더 못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족할 만큼 썩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종에는 또 블랙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하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최소한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그리고 비판할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올바르게 비판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지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도 저 또 흔히 또 똥파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완전 극렬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뭐 저기 하여튼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때 한번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그때 지하철에 보니까 광고를 전면 광고를 딱 내놨던데 거기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약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더라도 다 지지한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박사모들이 나쁜 이유가 그게 저도 싫어요. 그런 식으로 지지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그런 거. 심지어는 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TV에서 보니까 그 울산 어떤 시장에서 어떤 상인 아줌마인데 그분이 자한당이 뭐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나는 찍어줄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보셨어요? 있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설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탕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아주 또 상대편 진영에서 봤을 때는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워딩이 될 수 있고 그런 발상은 참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예. 개인적으로 인이 어쩌니 하는 말 자체가 간지럽고 아주 간신들이 그런 말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혹시 또 그거 쓰는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면 또 저 새끼는 뭐 하는 놈이냐 할지 모르는데 그 말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아이씨, 팔 진짜 족같은 말 하는구나. 뭔 인이가 뭐야. 그 남자한테 아주 취업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 말을 내가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이 나올 때 구역질 나더라고. 인이가 뭡니까? 우리 인이. 아이 씨발 나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아까 빈스님은 이제 그 개인적인 이제 그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그 지역 정서랑도 연관됩니까? 그 중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그 경산이라는 지역은 그 혹시 경산이랑 지역이 굳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이 다 아시잖아요. 자한당 텃밭인 거. 대구 쪽보다도 더 이렇게 좀 지역 정서가 더 강하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말하자면 극진보네요. 말하자면 우리 아마 뭐 빈스님은 이 정도라면 그 지역에도 뭐 잘 찾아보면 좀 뭐 이재명 지지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이라는 게 웃기는 말이죠. 그게 근데 하여튼 분위기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감히 얘기는 못 하겠더라. 분위기는 그래요. 보면 이제 저 식당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 봐도 앞에 조선일보 제일 내가 언론으로 안 보는 그 조선일보 그 신문을 딱 이렇게 그거부터 이제 또 내가 딱 약간 난 그것만 봐도 이렇게 좀 딱 올라오거든요. 이게 식당 이런 건요, 이런 데는요, 이 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디 이런 식당 들어가면요 맨날 종편만 틀어놓고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그건 정말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리고 전에 최경환 씨 그 지역구가 우리 지역구거든요. 그 청도 그쪽이죠. 아니요. 청도가 아니고 경산에 암양면역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분이 자한당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나오고 뭐 정의당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이제 단일화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단일화 해도 가능성 없습니다. 그냥 이제 얼굴 도장 찍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출마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선거운동 하는 걸 봤는데 정의당 후보는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이 최경환 씨는 한 번도 그 집에 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그 TV에 보면은 다른 후보들 도와준다고 지원 요새는 막 나가고 있고. 그래도 한 번은 안 나오겠나 싶은데 단 한 번도 안 나왔어 진짜로. 거짓말. 근데 이재명 지사가 난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예, 한번 예. 거기서 그 지역에서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쪽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 그러니까 PK건 TK건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은 저 부산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태면 PK, TK 근데 경북하고 경남은 다르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안동 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멍청한 생각으로 아니 지 고향 사람이고 지 동네 사람인데 왜 그럴까? 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거꾸로 전라도 쪽에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있잖아요. 다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물론 TK도 그러겠지만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분이 고향이 안동이니까 이 동네에서는 야 이거 우리는 좌우를 다 먹는구나. 우측에 박정희가 있고 좌측에 이재명이 있다. 이걸 키워서 또 우리 지역에 일꾼으로 만들면은 우리는 좌측 우측을 다 먹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측만 다 먹으려고 그러나 난 좀 그게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쪽 지역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거기 사시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경북 쪽은 거의 글쎄요, 존재감이 없죠. 아예 그냥 있는지 없는지 거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말도 못 꺼내 말도 못 꺼내보는 분위기가. 근데 이제 대구 쪽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 그 보니까 지금 내가 참여하려는 그 집회도 주최하는 쪽이 대구 분이시거든요. 아니,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권리당원으로 올라왔다고 그래 메시지 제가 받았어요. 이제부터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북 쪽은 자기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 목소리 좀 내기 좀 힘들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또 민주당 내에서 또 이재명 지지자라는 걸 또 내세우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중고죠, 이중고.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제 결국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거기 경북은 그렇다고 치고 아니면 TK, PK가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업적을 만들어낸 지역이 성남이거든요. 이 경기도 인근.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당에서 내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당이라는 당적을 갖고 있고 그 당적으로 도지사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이제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누구들 이렇게 자꾸 내가 막 저놈이나 아까 자한당 놈이나 민주당 놈이나 똑같다는 그 놈이 납니다. 국회의원 놈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새끼들은 이런 또 이재명 지사가 여기 이 지역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데서도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데는 아까 우리가 잠깐 이 방송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변명을 했어요, 방송에. 여러 차례 하셨죠. 문재인은 적수가 이재명이 아니다. 왜 문재인이 이재명을 데리고 싸우겠느냐. 이거 좀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부분은 문재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민주당 내에 비열한 국회의원 놈들이 이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놈들이랑 싸워야 돼요. 문재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놈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한테 제가 늘 호소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그럼 성남으로 이제 그 집회 이재명 지지 집회를 하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말 궁금해요. 그걸 집회를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뭐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대략 그리고 뭘 이제 물론 이재명을 뭐 무죄다 이러겠죠. 그거 뭐 주제가.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거기 참여하시니까 대략 우리 아는 여기 저 시청자들한테 이재명 지지 단체는 되게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한 지지 단체고 그 지금 집회도 지금 오늘 보면은 4시 집회인데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하는 또 팀이 있고 그 성남지청에서 저는 이제 성남지청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하는데 그 부분 두 지지자 그룹이 부딪히기도 합니까? 뭐 서로 똑같은 생각이에요. 전에는 같이 같이 집회를 한 것 같은데 좀 틀어진 모양입니다. 요즘에는. 아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아 그러니까 별도로 한 팀은 성남시에 간 거니까 우리가 당신들은 이리 가고 우리는 이리 가겠다가 아니고 같이 안 하고 별도로 다른 생각을 예, 생각이 달라요. 좀.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최근에 조금 그런 얘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온리 이재명, 오직 이제 이재명만 바라보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지가 갔는데 이제는 이제 온리 이재명과 위드 이재명으로 조금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같은 성남지청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성남지청으로 하는 거고 내가 참여하려는 데가 또 다른 팀은 저 민주당사에서 앞에서. 그러면 지청은 오늘 한 팀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연합체 그럼 민주당사로 가는 것은 연합체가 가고 아니. 거기도 한 팀이에요? 아니, 그 이제 처음에는 같이 집회하다가 보니까 뭐 부딪히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따로 갈라진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빈스님이 볼 때 예.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궁금함이고 빈스님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죠. 생각을 어느 쪽이 약간 온건하고 어느 쪽이 좀 더 과격하고 이렇게 혹시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온리 이재명으로 가는 팀보다는 위드 이재명으로 가는 제가 참여하려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오늘 성남지청 쪽에 모이는 온건하다. 그리고 지금 저 민주당사로 가는 분들은 좀 더 일테면 뭐 그분들도 다 지지자지만 네, 지지자죠. 좀 더 성향이 뭐 과격하다는 표현은 좀 제가 잘못된 선택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용어가 좋은 거 있어요? 이거 좀 그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보이기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다. 이재명 도지사의 탄압에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래 생각. 민주당 도가 아니겠죠. 문재인이 이것에 마지막 종착점에 이놈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그렇죠. 네가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렇죠. 왜 안 하느냐. 방관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걸 이거 방관하는 게 아니고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전재임 정부는 그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법부에도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찰 심지어는 뭐 저 민간기업에도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 박근혜가 그랬잖아요. 아니,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 뭐 검사 지금 이제 이재명 억지 기소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 사법부가 이제 뭐 그렇게 뭐 판결을 내리는 것도 다 이렇게 문재인이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 댓글 보면은. 저는
이 앞에 제가 방송을 한 거에 얼핏 댓글을 보니까 이재명을 골목대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앞뒤 맥락 똑 잘라버리고 이재명 골목대장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 방송을 안 들었구나. 그냥 제목을 보고 그렇죠. 그러신 분들도 제목 보고 그냥 들이대는구나 싶기도 그러니까 해요. 제가 이 보면 댓글을 장문을 좀 많이 올리거든요. 짧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문장이 길어지는데 진짜 딱 위에 맨 위에 한 줄만 딱 보고 보질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 올린 사람도 있고, 영상도 처음에 조금만 듣고 뒤에 거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금문이 뭐 이런 그런 말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제가 어느 때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소회라든가 또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손혜원이라는 의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특히 조선일보나 막 이런 쪽에서 그게 큰 글씨로 나와요. 그걸 보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소신은 손혜원, 이재명, 그 다음에 우리 저 이정희 변호사 있어요. 대통령 출마했던. 예. 이분들을 한 팀으로 묶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만들어낸다. 이게 제 설계예요. 정치적인 설계. 이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올지 안 올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설계가 돼서 성공을 하면 이 민주당 이 똥파리들 한 칼에 제압해 버릴 수 있다고 내가 그걸 나는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방송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돼가면 내 개인적인 꿈이에요. 그게 이재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걸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막 그냥 내가 국민 똥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은 없는데 참 한PD 미안한데 커피 좀 갖다. 나는 문재인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조상이 내리신 분. 내리신 분이나 요 정도까지 생각하는 저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사적인 인연까지는 없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 동문이거든요. 선배세요, 선배. 부산 상고. 노무현도 지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나왔을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셨다. 근데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 어떤 이제 뭐 동문이고 뭐 지역 감정에 얽매인 얘기가 아니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두고 봐도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나고 보면 똑같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은 많이 답답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예. 노무현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때 그 놓친 거 그렇죠. 그때 이걸 잡아버렸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걸 놔둔 게 화근이 돼서 지금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이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가끔 해요. 이 사람은 목을 그냥 잘린 놈이 잘린지도 모르게 확 빼버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참 점잖고 차분한 것 같은데. 중국 권법에 철사장이라고 있잖아요. 철사장. 그거 아세요, 그거? 그 예전에 막 뭐 이렇게 쇠 모에다 손가락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때렸을 때는 아픈 줄 모르는데 맞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푹 쓰러지는 피 흘리고 쓰러지는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대 그게. 그게 철사장이에요. 아무튼 이제 나는 약간 그런 식이네. 나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빈스님이 예. 문재인, 노무현 혹은 이제 이재명으로 내려오는 이 이재명 지지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결이 좀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지지를 하긴 하고
나랑 맞는 부분이 있긴 하나, 그 철학적인 부분일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 다르구나. 그래도 일단 이재명 지사를 좀 더 마음속 깊은 데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런 분이 많이 늘어나서 한 분 한 분 늘어나서 이렇게 지지세가 확산이 되면, 왜냐하면 유권자가 아니에요. 경산 사람이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하는데 무슨 혜택 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경산에도 필요해요, 이제 지지자가. 그런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자가 좀 왔으면 어땠을까 하고 꿈을 꿨어요. 예쁜 여자. 그러니까 예쁜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근데 남자가 와갖고 아까 그냥 아이씨 빈스가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어요. 여장하고 올 거 그래서. 내가 은큼한 놈이에요. 내가 굉장히 은큼한 놈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 편집을 하면 있잖아요. 별로 안. 1, 2분 남짓밖에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그리고 그 지역 정서는 좀 어떠냐, 이러고 또 그러니까 이 도시 쪽,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있는 쪽에 이쪽 배경은, 이쪽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것은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통 정보를 접할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나. 근데 이게 저는 현장에서 많이 이걸 봐요. 가서 보고, 또 이재명 지사가 뭐 언제 뭐 혼자서 단식한다고 그럴 때도 뭐 내가 그런 방송도 하고, 여기 아니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론을, 그리고 제가 정치를 실제 하는 선배들, 그 사람들 현장에 내가 같이 뭔가 어시스트를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 정치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 참 요새 그 텔레비전에 국민 여러분이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7번에서 KBS. 근데 그걸 보고 저 시나리오를 쓴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대략 취재를 했구나. 왜냐하면 정치하는 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질 않아요. 뭐냐면 맨날 이 종이에다 자기 참모들이랑, 나도 참모였지, 이렇게 계산을 해. 여기 누가 나왔고 누가 나왔고, 아까 뭐 최경환 씨는 그 현장에 와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놈은 이미 대기로 한 놈이라서 안 와도 돼요. 다른 놈, 자기 개파 그거 만들라고, 지 손 써서 지가 당선시켜서 쫄병 만들라고 여기저기 이제 공천 줘가지고 그놈을 당선시키는 게 지가 좋아. 그래서 그거 식구밀리로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고 그냥 정치를 입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계산해. 지가 당선되는 쪽으로 계산을 해. 그냥 계산도 아니고 이놈이 몇 퍼센트 가져가고 이놈이 몇 퍼센트 가져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만 공략하면 내가 당선이야.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 맨날 설계를 지가 되는 쪽으로 설계를 해. 볼 때 무소속으로 나온 놈도 지가 당선되는 쪽으로 설계를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개수작 되는 거야. 정치하는 놈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그거를 몇 차례를 내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거기에 직함을 갖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내가 몇 차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놈들에 대해서 이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주 민주투사 막 이런 나와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요, 저 새끼들 개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요. 참 이제 아까 제가 내 얘기를 하겠다고 한 부분을 한마디 할게요. 뭐냐면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 그 보통 젊은이들 이재명 지사만 해도 그나마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청년.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청년을 도와준다.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어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해준다. 이 생각이 굉장히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있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 왜냐하면 청년들이 더 잘 알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청년을 대해야 돼요. 이 지사님.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날 좀 가르쳐 달라.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고 이 정치판에 젊은이들 생각을 우리가 지도해 줄 테니까 와서 여기 와서 배워라.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우리를 좀 네 머리로 해서 바꿔달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청년들한테. 그래야만이 나라가 바뀌고 머리가 똑똑해져요. 늙은이들이라는 게 일단은 기성세대지요. 이것들은요 꽤만 많아요. 꽤만.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받을 수 있고 어느 때 이 짓을 해야 효과가 있다. 맨날 해봤자 잊어버린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무 짓이나 막 하다 그 순간에 이때에서 임팩트를 탁 주면은 그거 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노련한 정치하는 놈들이 그걸 타고 올라옵니다. 이재명 지사 그 했던 것을 국회에서 내가 이 법안을 다 제출해서 이재명 지사는 내 돈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놈들이 반드시 나와.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를 나중에는 내가 저분을 저렇게 훌륭하게 하실 줄 예전부터 알았다. 이러고 또 이 사람을 팔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1350만 명이라는 인구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도지사는 한 명이니까. 근데 그 경기도 국회의원 놈들은 뭐 10만 명, 뭐 20만 명. 이거에서 하나가 뽑힌 거야. 족도 아닌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뽑은 표로 찌면은 국회의원 10명 만들어. 근데 개새끼들이 지들이 더 높은 줄 안다니까. 이거 완전히 후국구 새끼들이야. 그래놓고 이걸 공을 가로채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근데 두고 봐요. 나중에 나는 이재명이랑 제일 친하다.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지냈다. 그런 놈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려면.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죠. 이재명 앞에 이렇게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근데 지금은 내가 아니라서 안 나온다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속마음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재명 도지사에게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 386 저 기득권 주류들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제 어떤 이제 이재명에게 어떤 호의적인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표창원 의원이 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에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호의적인 얘기를 하려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주류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은 그쪽으로 가면 같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국 다물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재명 지지가 완전 전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지지를 하실 분들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된다고 그래서. 눈치 보는 것 같아. 예, 그런 사람들 있지 않는가. 왜냐면 그 어떤 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놈들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이미 다 써먹었어. 자기들 자리에 올라와서 이 사람 이제 문재인이라는 분이 길어야 엊그저께 2년째 했잖아요. 1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레임덕이에요. 대통령들은 원래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질 거예요. 레임덕은 뭐. 레임덕이라는 건 레임덕은 자한당이 하여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레임덕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권을 갖고 잘 가고 있는 대통령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해갖고 막 여기저기서 이명박이처럼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데모해갖고 난리 난 거 말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잘 하고 있는데도 뭐 다 잘하진 않지요. 근데 그래도 정상적인 정권을 가도 그 레임덕이라는 건 정치의 필수 코스예요. 왜냐면 정권 말기에 생기는 거예요. 말기가 아니고 말기라는 것은 이제 3년 지나면 말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당에서 다음 후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선거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때 뽑으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 권력의 줄이 쫙 서게 돼요. 그럼 대통령은 지가 레임덕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다음 놈이 조능이 된다 할 때 이 국회의원이고 조직은 다 그리 몰려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임덕이 생기지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후계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겨. 그래서 이제 1년만 지나면 필연적으로 그게 권력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이재명 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어떤 행보로 해서 이 사람을 지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뭐 그것이 편집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재명 지사나 이정희 변호사나 혹은 손혜원 의원이나 손혜원은 이제 정계 은퇴한다니까 그렇든 저렇든 이런 브레인들을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 했던 게 그때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는 자꾸 뭐 여기 가서 데모하고 저기 가서 뭐 그런 지지도 좋고 그렇지만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 사람 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크게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맨날 이 유튜브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저 빈스님은 오늘 여기 이렇게 참여하셔갖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답니까? 이재명 지사 말고도 나는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뭐 불편한 것도 있고 이래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개인적인 얘기라도 하세요. 이번 달 초에 그 기본소득 박람회 그거 정책. 얼마 전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드셨던데 진짜 그게 지금쯤 정부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4차 산업혁명 AI가 인간의 직업을 많이 이렇게 감소시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AI 시대가 오면 필연적으로 기술 혁신이라는 게 원래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10명이서 하던 일을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한 명이 다 감당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10분의 1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10배로 확대 안 되는 이상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죠.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생산성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취해 있는 이 일자리가 부족한 이 현상은 그런 원인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그냥 문재인 탓으로 딸랑 해봐야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동안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와 그 전 정부 그동안 쌓여온 적폐들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물려받았을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은 생각보다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딸랑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문파라고 또 욕먹겠어요. 아, 윤파라 욕먹겠네. 큰일 났네. 좀 아니, 근데, 사실 저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었습니다, 제가. 그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답답한 거. 그때 고구마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고구마가 뭐야? 고구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고구마야? 고구마를 먹으면 목이 답답하잖아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나는 참 무던하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초지일관 문재인은 훌륭하다고만 생각해서 뭔 말을 들리질 않아. 참 신통방통하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좀 답답하고 이랬는데, 근데 만약에 홍준표와 이렇게 박빙이었으면 내가 찍었을 겁니다. 찍었을 건데,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찍어도 그 홍준표가 당선될 일은 없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차까지는, 형님, 얘기했는데 좀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차,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한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내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보면 엄마가 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지방선거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당의 행태까지 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게 혹시 이재명 지사랑 연관이 있어요? 이재명을 핍박하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예, 그 지방 선거 때부터 좀 탄압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도지사 이 탄압을 하는 이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없다고 치더라도 사실 이렇게 그 김경수 도지사나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이런 좀 이제 그 두둔하는 입장 표명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손혜원은 두둔 안 해줬어요, 당에서. 아니, 당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 소속 의원들이 TV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쪽 시비를 지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뭐 정청래나 이런 사람 보면은 이래 선긋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 족같은 새끼 나 싫어한다. 아니, 그 딱히 뭐 이렇게 막 비난하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그런 부분이 아마 지지자분들이 기분 나빠한 게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뭐 입장으로 이렇게 좀 김경수나 그 손혜원 의원처럼 이렇게 좀 이제 뭐 무죄라는 쪽 이렇게 뭐 검찰이 지금 억지구실 하고 있다 이런 입장 표명 그 비슷한 발언이라도 해줬으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분들이 많이 마음이 풀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낄 만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그 배신감이 이제 너무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이 없거든요. 나도 저는 이제 김경수 도지사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아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뭐 마지막 비서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굉장히 또 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대권 후보 그냥 반열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문파들이 막 이렇게 막 밀면 우리가 찍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 들었어요.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거 내가 방송에다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왕 이제 경남도 지사가 됐으니까 그 이제 정책하는 걸 보고 평가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차기는 몰라도 차차기나 뭐 조금 멀리 내다보면 무슨 차차기예요. 멀리 내다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이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막 그냥 뭐 대단하고 그냥 그 문파들 얘기하기를. 근데 뭐 어떻게 대단한지 설명도 안 하고. 이 병신들이 지들이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안다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보긴 이제 뭘 봐요. 이제 이재명 지지자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섭섭한 마음 이런 게 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건 완전히 이제 큰 죄를 진 것처럼 이제 김용수 몰아가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김경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뭐 댓글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소신이 강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엄청 강하거든요. 박사모들도 한번 보세요. 설득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솔직히 이분을 어떻게 얘기 잘하면, 처음에는 잘 설명하면은 설득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유, 저도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나도 그렇게 소신이 강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소신이 어디 박사모만 있겠습니까? 그거 수수께끼예요. 문재인 지지자들도 보면 소신이 엄청 강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드루킹이 조회수를 조작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이 숫자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드러난 게. 그거 조작한 거 숫자 그거 조작했다고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거거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신이 얼마나 강한데, 얼마나 이렇게 좀 구로 삼고 이래도 안 넘어오는 사람들인데, 조회수 조작하고, 좋아요 숫자 보고, 좋아요 숫자가 실제로는 100인데, 1000만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맞나 보다. 이래 혼란 넘어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약간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래서 드루킹은 생각보다 큰 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는 그냥 수평관계. 지지자가 아니고 브로커. 어쨌든 간에 일단 모양새는 지지자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복해서 늘 내가 말하는 게 내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무슨 청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내가 이재명이랑 무슨 관계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이랑 내가 또 계속 만나도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거리감이 생겨버려. 내가 안 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곤하니까 자꾸 말을 해줘야 돼. 변명을. 나 관계없다.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내가 자기한테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 것 같아. 이 새끼 말이지. 뒤에서 뭔가를 하면서 날
피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기꾼이 만들어지겠구나. 지청에, 시위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 집회 시위. 같은 말이죠. 그건 뭐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고하고 한 거죠. 아, 신고를 네, 해요? 그럼 예, 그 주체가 반드시 있네. 아까 그걸 하시는 분이, 예, 예. 아, 그분이 그런 조치는 다 취해놔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와요? 대충 그러니까 평균? 글쎄요, 규모가 다르겠지만. 하여튼, 내 느낌으로는 한 100명 정도는 이렇게, 보면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한 100명 정도 수준에 이렇게 모여있고, 거기서 이제 그 집회할 때마다 참여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연락 주고, 이러면 이제, 글쎄,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와봐야 알겠네요. 한 4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싶은데. 열성 지지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지방에서 여기까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그런 지방에서 많이 옵니까? 지방에서 오는 사람, 예, 많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저 성남지청으로 가는 분들 얘기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사로 가는 쪽은 또 별개고. 예, 예. 거기가 좀 민주당사로 가는 사람들도 보면 강원도, 거기도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쪽이 좀 더 많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시위나 이런 그 참여도 좋은데, 가장 현실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뭐 당장 눈앞에 그런 게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원 가입보다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당원 가입하고 권리당원되고 대의원이 되고 그 당내 어떤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참, 이제 우리 저 빈스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우리 저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자,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